예, 수훈 행정님, 예, 예, 지난 기관감사에서 유통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 시 사실과 약간 다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통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지원이 가능한 거 맞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수는 해외 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동시설 투자가 수출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유통기업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 그리고 한은 총리님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 대한민국 경제 문제 최고의 싱크탱크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고민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증가됐고 집값 폭등기 세입자 보람 명목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13곳인데 사실상 SGI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증금액들, 대출금액들을 추이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보증액이 지금 보시면 770조에서 1902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은 21년도부터 좀씩 다운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책금융이 느는 시기에 가계신용도 같이 함께 증가를 한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제가 명목 GDP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13년도 대비 우리 명목 GDP는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공공기관의 공급 잔액은 한 2.5배 정도 증가를 했고 특히 허그의 개인보증 같은 경우는 1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특히 주택 관련 정책금융 개인 보증 잔액을 보면 합계로 이게 지금 허그, 주금공, SGI 합계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 관련 정책금융인데 한 2013년 대비 7.42배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허그는 17배, 주금공은 3배, SGI는 9.8배 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그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전체 금융시장 규모를 5,672조 7천억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9월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정책금융 공급 잔액을 보니까 제가 이 SGI 전체 보증을 넣지는 않고 주택 관련 보증만 넣었는데 이게 1964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융시장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34.6%입니다. 혹시 부총리님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직접적인 업무 범위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유 의원님 지적하셔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정책금융의 비중도 문제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우리 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테이킹이라든지 그걸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선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금통위에서 금리 정책을 가지고 전체 금융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정책금융의 비중이 34%를 넘어가는 한도 내에서 특히 국가가 보증 내지는 국가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도 내에서의 금융시장 비중이 이 정도 높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에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금융 불안이 왔을 때 굉장히 유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그게 그러나 오히려 버블을 모럴- 키울 수 있습니다. 예, 모럴 해저도 중장기적으로 아주 그렇기 문제가 때문에 있습니다.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 지급 능력, 이게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예, 기업들에서 지금 이자 보상 비율 1 이하의 1 미만 취약 기업의 비중이 지금 경쟁 어려운 상황에서 36.4에서 46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신용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총재님. 네. 비율이 한 124, GDP 대비 124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1.7에서 225.7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민간 신용이. 그 다음에 3년 이상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도 지금 작년 14.7에서 17.1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체 부가가치 추이를 보면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전문 과학이나 전기 장비, 제조업 쪽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기에 포함한 한 2분의 1 정도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대출의 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액들이 아까 정책 자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사실 여기서도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부분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10년간 허그 개입 예, 허그의 개인 보증 잔액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7배 증가를 했습니다. 예, 부총리님께 질의하다가 이게 이제 사실 끝나면 다시 5분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국가 자원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돌아갈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이 더뎌졌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원인이 좀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제가 기재부한테 정책 금융의 컨트롤 타워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이 정책 금융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 질의에 보충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는 기재부입니다. 예, 부총리는 제가 책임지고 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 존경하는 유승걸 위원님 질의 주기 바랍니다.